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스토아적 삶의 권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관해서는 기존에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 스토아적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고민을 오래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스토아 철학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 굉장히 유용한 철학이 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스토아 철학이 나타날 때 그 시대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 전에는 폴리스 안에서 확고한 위치라든가 위계, 그런 속에서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가졌다면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을 통일해서 교류가 많고 이런 건 좋은데, 삶의 변화 이런 게 심했다는 거죠. 불확실함, 불안정성.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감정이 불확실함,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살고 이런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미래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이라는 형태로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스토아 철학, 스토아적인 삶, 이런 것들은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 이 개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죠. 아니 그거 딱 보면 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나의 삶이라는 그 안에서 허덕거리다 보면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런 지혜를 갖기가 어려운 거죠. 자, 변화시킬 수 있는 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 당시에 여러 정변이라든가 누군가의 시기, 공격으로 인해서 인생이 날아가고 아유 가문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통제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심한 것,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걸 집중할 수 있는 용기, 자세,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무심하고 평온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스토아 철학가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세네카인데, 예를 들어서 세네카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자, 유배를 당한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리에 빠지고 이게 뭐란 말인가,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불필요한 감정, 그런 것에 무심한 거죠.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 유배에서 빨리 풀려나야 되는데 하루빨리, 그런 것에 무심한 거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유배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고 시간이 널렸구만, 평상시 하지 못한 글 읽고 쓰는 시간, 어떤 관점에서는 그게 파라다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고통과 불행을 대하는 태도.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그 스토아적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가 제논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논은 그 큰 무역상이었어요. 부자고. 그런데 배가 난파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아테네로 이제 표류해서 오게 되는 거죠. 또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리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아주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서 모든 것을 가졌겠다, 이렇게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시대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외적이 너무 빈번하게 침입을 하고, 그리고 생전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황제지만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되죠. 아까 언급한 세네카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나중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튼 이 스토아 철학가들은 공통적으로 고통과 불행을 아주 많이 겪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이게 스토아적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시리에 빠지고 비탄에 젖어가지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술 먹다가 더 페인되고, 뭐 제 눈이 큰 무역상이 있는데 배가 난파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술 먹고 불황자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 이거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라는 그런 철학과 연결도 되죠. 운명에 대한 사랑, 나에게 어떤 운명이 오더라도 그거를 사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모르 파티.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을 해석하는 방식은,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죠. 자기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불행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것은 우리의 최후의 자유다. 그러니까 배가 난파됐다, 그거를 자신의 또 성장과 변화에 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역상이 철학가가 됐잖아요. 스토아 학파의 또 창시자가 됐고, 고통과 불행을 해석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으로 성장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뭐 어느 정도 살아왔는데, 이 성장의 바탕에는 일정한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고 탁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해석 방식, 이런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만의 아레테, 탁월성, 나만의 고유 감점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인생이다. 이렇게 스토아 학파 철학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논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배는 난파했으나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과 불행이 와서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내 전체 인생의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세 번째는 금욕과 평정인데, 이걸 이제 스토아 학파 용어로는 아파테이아라고 하죠. 금욕으로 인한 평정심, 아파테이아. 자, 스토아 학파하면 뭐 금욕, 그러니까 불교처럼 뭐 무소유, 물질적으로 초월한 삶, 뭐 이런 걸 살아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또 열심히 자신의 탁월함에 집중해서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해내고 또 부와 지위를 얻고 뭐 그런 것들 누리는 거 전혀 배척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욕과 평정 이런 개념보다 정리하면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스토아적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들, 부와 권력, 명예, 관계, 배우자, 자녀, 자랑할 것이 막 널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누려요. 근데 누리는 것과 휘둘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누가 주변에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 마음이 무너지고, 주변에 뭐 자녀가 너무 잘 나간다,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스토아적 삶이죠. 금욕과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스토아적 삶이 되는 거예요. 후회, 미련, 근심, 불안, 이런 것들. 우리는 사사로운 것에도 부정적 감정을 과장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막 휘둘리면서 자신의 아레테, 탁월성을 갉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 세네카가 쓴,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 제자에게 쓴 편지죠. 거기서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걸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아주 인상적인 글인데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에 좌우되지 않으려면 지금 너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라는 거야.
경험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할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미리 경험함으로써 너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너의 삶의 가장 큰 용기와 지혜가 될 것이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을 뭐 정말 정확하게 분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스토아 철학을 반복해서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고, 그건 뭐 바로 제 삶에 또 바로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번 오늘 내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는 보다 스토아적인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겠다. 지금 우리 시대에 또 매우 필요한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닐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체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